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돌빵 맞은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돌빵 치용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길 가시다가 어디 뭐 트럭이요? 트럭에서 이게 돌 떨어져가지고 지금 앞유리가 깨지셨다고 별일입니다, 진짜. 의원님 뭐 나오실 때마다 뭐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 MBC랑 안 맞든 이창규랑 안 맞든. 아, 저번에는 그냥 자기가 알람 맞춰놓은 거 소리 안 켜가지고 늦잠 자시더니 오늘 또 뭔 일이야. 맞아. 그 순간 보였어. 네, 운전해서 날라오는 오는데 게, 네. 이제 외곽 순환이죠. 김포 IC 딱 톨게이트 지나기 전에 네. 딱 보였어요. 뻑 하더라고. 그랬더니만 요만큼 뚫리고 어우, 큰일 날 그리고 그 주위로 요만큼 360도가 금이 이렇게 갔어요. 거미줄처럼. 그러니까 곧 이제 이거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는 그 트럭을 세웠지. 앞질러서 트럭 3대야. 엄청 커. 그 사람들도 당황스럽지. 이 새끼 뭐 하는 뭐야 새끼인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이거 당신네들이 이거 혹시 이거 이런 경우 있으신지 한번 경험 있으시면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올려서 뭐 하려고요? 아니 혹시 뭐 좋은 조언이 있으면은 아니, 돈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조언 있는 다 들으셨고 그거 굳이 안 바꿔도 되고 보관하셔도 됩니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니 난 이창규랑은 안 맞아. 안 맞아. 트럭 번호 불박에서 찾아서 유리 교체비 청구하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그거 뭐 지금 보니까 유리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서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비로 이제 서로 그냥 합의해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 뭐 보험사도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어. 똥발 봤다고 생각해. 아, 어쩔 수 없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해라. 그리고 괜히 보험 처리하면 나중에 할증 붙고 나중에 더 비용 더 불어나니까. 그래요. 아쉽겠지만 소주 한 잔 드시지 말고 그걸로 해라. 난 술도 안 먹는데. 위원님은 소주도 안 드시는데? 야 24만 원이면 하늘 차이가 며칠이야. 몇 이거 번 하는 거야? 7,000원씩 하면 30일에. 야 이거 전기권을 끊어도. 3달 먹는다 3달. 어쨌든 뭐 오늘 기분 나쁜 출발로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뭐 액땜하셨다 생각을 하고 네. 또 새해에는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또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고우석 선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제 KBO가 지난 14일이었죠. MLB 사무국에서 고우석과 이정우에 대한 신분 조회 요청을 받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신분 조회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선수가 지금 이 팀에서 뛰고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 의사가 있는 선수들에게는 또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이정우 선수도 뭐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런데 고우석 선수도 지금 해외 진출의 꿈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지난 2017 시즌 KBO 리그에 입성한 두 선수는 7시즌 채워서 포스팅을 통한 해외 진출 자격을 얻었는데요. 구단 허락하에 해외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우석 선수는 사실은 이 최근에 뭐 부상도 좀 있었고 올 시즌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선언할 것을 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해외 진출에 대한 꿈 다시 한번 또 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FA 자격을 얻기 전에 단연 계약을 논의하려 했습니다만 해외 진출에 대한 꿈이 있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고우석 선수 이제 우승도 했고 뭐 해외 진출의 꿈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데 메이저리그 진출 과연 가능할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뭐 좋은 대우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뭐 불펜 투수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이제 올 시즌 성적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고우석 선수 오히려 국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뭐 플레이하는 것도 뭐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선수들 가끔 이제 그런 선수들 있어요. 물론 이게 가끔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꿈을 쫓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금전적인 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다. 그래서 고우석 선수도 혹시 후자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정우 선수하고 진출하는 시기가 딱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좀 그 대조적이 되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공교롭게 또 가족이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그러네요. 누구는 막 뭐 몇천만 불, 누구는 뭐 100만 불 이러면 또 좀 그렇잖아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튼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오호석 선수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선수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꿈을 펼치는 것도 응원해주고 또 좋게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물론 뭐 1년 더 있다가 나가면 혹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해서 절치부심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나가는 게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지금 채팅창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을 더 늦게 나간다라는 거 자체에 또 고우석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할지 꿈을 좀 더 일찍 이루고 싶을 수는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우석 선수 많은 그 잠재력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해외 진출했을 때 어떤 그 보여지지 않았던 포텐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그렇죠. 뭐 선수니까 물론 이건 이제 뭐 포스팅을 하려면 참 이정우 선수는 사이 어떻게 보면은 일이 좀 속전속결로 잘 풀렸죠. 왜냐하면 뭐 일찌감치 해외 진출 선언을 했고 구단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좀 잘 풀린 케이스인데. 저는 좀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년 시즌이 되면 또 FA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선수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선수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1년 더 해서 FA로 뭐 국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든 아니면 뭐 잔류를 하든 다시 한번 뭐 해외 진출 또 다시 타진을 하던 1년 정도 다시 한번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데뷔한 뒤로 뭐 몇 년 동안 포스트 오승환 이런 얘기를 또 들었고 뭐 페스티벌 9위 역시 마찬가지 또 변화구의 완성도도 굉장히 또 높았었는데 그 무릎 수술 있지 않습니까? 무릎 부상 이후로 약간은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외 진출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펜 투수 그리고 이게 또 저는 예전에 그런 케이스들도 또 생각이 나요. 뭐 저기 누구냐? 김재현 선수 때도 또 그랬었던 것 같고 또 그 전에 황재균 선수, 뭐 손석섭 선수도 맨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렸을 때 무응찰이었잖아요. 포스팅 무응찰. 그러니까 원하는 팀 데려가겠다고 한 팀도 없었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랬을 때 또 쏟아지는 뭐 비난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요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꿈을 도전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면 그걸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가 무슨 메이저리그야, 뭐 네 성적으로 무슨 메이저리그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주눅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럼 뭐 이제 뭐 사실은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를.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선수가 선수를 뭐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네. 꼭 그런 뭐 이적을 앞둔다든지 어떤 그 계약을 앞둔 선수들한테 사실은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좀 배 아프고 부러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면. 이게 이제 고우석 선수는 저희도 좀 약간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게 이게 신분조회를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무슨 뭐 해외 진출 뭐 준비한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막 썰들이 막 도니까 네. 이게 일찌감치 이정우 선수처럼 그냥 그 공개를 했으면은 좀 덜 할 텐데 관심도 좀 더 끌 수 있고. 야, 이게 저희도 뭐라고 좀 뭐 응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적당한 그 표현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퐁띠파레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해외 진출 무조건적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우물안 개구리 발전하려면 나가야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뛰던 선수들 진짜 유망주 어린 선수들도 무조건 유럽으로 나가라.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선진 축구를 배우고 돌아오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독 이제 야구 쪽에서는 해외 나가가지고 야 네가 뭐 통하겠어? 아니 그 가서 일단은 뛰어보고 선진 야구에 한번 부딪혀보고 거기서 뭐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배워오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해외에서 해외를 좀 노크를 해서 경험을 쌓고 경험을 쌓은 거는 좀 그렇고 표현이요. 해외에서 활약을 하다가 국내로 이제 유턴해서 돌아온 선수들 중에 좀 특출나게 잘했던 선수가 좀 있을까요? 뭐 하재훈 선수가 세이브왕 했던 그 시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는 네. 뭐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뭐 이학주 선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류재국 선수라든지 이렇게 유턴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그 월등한 기량을 나타낸 선수들은 좀 없었던 또 그랬었던 것 같긴 같기는 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계약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축구 음. 같은 경우에는 어린 유소년이 이제 유스 팀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팀 사나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이 선수들은 이제 뭐 계약 기간이라 이제 이적을 했을 때에 그 이적료를 뭐 구단에 몇 프로를 뭐 반납을 하고 몇 그렇죠. 프로를 뭐 챙겨가고 이런 다양한 옵션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구는 딱 그렇잖아요. 해외 진출했다가 돌아오면은 뭐 계약금도 없이 뭐 최저 연봉으로 일단 국내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대현 선수가 딱 그런 아마추어 케이스였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년이라는 시간,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이제 그 야구의 빛을 볼 나이를 외국에서 이제 보내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30대 중후반이 돼서 약간 힘이 떨어졌을 때 돌아오는 이게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장 이제 힘을 써야 될 활약해야 될 그 시기에 오히려 좀 그런 그 경험치만 쌓고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그렇죠. 요거는 뭐 이제 아마추어의 경우에 또 그런 것 같고 이제 FA 뭐 혹은 FA나 포스팅으로 가는 선수들은 또 한국 프로야구에서 좀 활약을 하다 넘어가는 거니까 살짝 좀 케이스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맥콜러버님 도전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무조건 응원할 수는 없는 게 병역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박효준 발하죠. 박효준 선수가 책임지겠죠. 뭐 병역 책임질 거 뭐 그것까지 또 걱정을 하십니까? 박효준 선수가 또 알아서 또 챙겨주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들고.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는 모든 선수들의 꿈 아닙니까? 실패하더라도 황재균처럼 좋은 경험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 저는 황재균 선수 뭐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고 한 몇 달 정도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가서 또 고생하다가 이게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나 혼자 산다 예능 보셨으면 뭐 아시겠지만 황재균 선수 거실에 그 소파 뒤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샌프란시스코 그 유니폼이 딱 액자에 담겨져가지고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 유니폼.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좀 곱씹어 봤는데 아 진짜 잠깐이나마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자신이 뛰었다라는 게 참 큰 의미인가 보구나라는 생각 좀 했거든요. 그거 한 경기만 뛰어도 그 유니폼 당연하죠. 유니폼이 뭐야? 진짜 그 경기에 사용했던 모든 장비들은 평생 자기가 진짜 잊을 수 없는 정말 추억이 되고 소중한 자산인데 정말 그렇죠. 누구나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단 한 경기라도 아니면 뭐 1군 무대에 단 하루라도 있고 싶은 그쵸.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신인 선수들은 이제 반대로 국내에서 이제 뭐 잠실구장이 됐던 홈구장에서 만원 관중에서 한 경기라도 뛰고 싶은 마음 맞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내 리그에서 스타급 선수로 활약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또 해외를 좀 눈길을 좀 돌릴 수가 있고 한번 의사를 타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외국에서 본인에 대한 좀 대우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외국 경험도 이제 경험이 아니라 이제 외국으로도 진출하는 거고 그게 그렇죠. 아니면 뭐 국내에서 계속 활약 이어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헬리니님 메이저리그 경험이 좋기는 한데 1군 콜업이 쉽냐고. 미국 선수들도 수두룩한데 2군만 전전하다 1년 만에 오면 선수만 또 실망하지. 뭐 선수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선수가 뭐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해외 가는 건 좋은데 계약 사항이나 플랜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자신은 자신이 보호해야 된다. 지금 뭐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남기고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마이너리그 거부권 같은 건 뭐 못 받겠네 하셨는데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뭐 해외 진출 가능할지 요거는 좀 오프시즌 때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기는 근데 하네요. 우리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활약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리그를 씹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랬던 선수들은 가서 지금 다 성공해요. 류현진, 그렇죠. 김하성, 오승원 선수도 잘했고. 오승환 선수도 뭐 일본 다 가서 다 그랬었고.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사실은 뭐 한 시즌이긴 했지만 또 이제 이 나름 족적을 좀 남겼고. 일본에서는 뭐 이대호 선수는 뭐 위대했죠. 위대했고 뭐 이승엽 감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무대에서. 그래서 요즘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선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조건이 오면 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KBO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이후에 넘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이제는 정말 이게 요즘에는 현실화되고 트렌드죠. 네. 이게 정말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기존에 있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단순 신분 조회로 너무 앞서 나가는 듯요. SAVV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우석 선수가 또 오래 전부터 얘기해 왔던 꿈이니만큼 한번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뭐예요? 아니, 무슨 신분인지 그냥 KBO 리그에 이 물어봐가지고 어느 팀 소속이다. 뭐 KBO 리그에서 뛰는 어느 팀 소속이다. 이거를 그냥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네. 큰 그거는 그건 아니고 신원조회 이런 거랑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음주 뭐 약간 비슷합니다. 네네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소속인지 왜냐면 이제 이 리그가 다 다르잖아요.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조회나 신분조회나 뭐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운동하는 프로 선수면 신분조회고 네. 일반 나 같은 민간인은 그냥 신원조회고. 네. 저 주민등록번호 불러보세요.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맞아요. 뭐 가끔 이제 뭐 그 음주할 때 그거 막 뭐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잖아요, 그죠? 네. 뭐 주민등록증 뭐 보여달라고 그게 신원조회지. 그렇죠. 뭐 비슷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한윤홍님 수험생 도시락 싸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네요. 우리 아이도 수능도 오늘 12시. 우리 아이도 수능도 오늘 12시 야구 대표팀 경기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 오늘 수능입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2023년이니까 제가 2010년도에 수능을 봤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능 한 번만 보지 않았어요. 저 수능 3번 봤거든요. 왜? 너 삼수야? 네, 저 삼수예요. 삼수? 저 수능 3번 봐가지고 이 수능 날쯤 되면은 기분이 아주 싱숭생숭합니다. 지금 뭐 당연히 뭐 수험생 여러분들의 방송 뭐 들으실 수 없겠지만 뭐 학부모 여러분들도 계시겠죠. 네. 저도 수능이죠.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인데 나는 이제 뭐 한 번 봤던 기억이 있고.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찍으셨어요? 다 찍었지. 우리 때는 60점 이상을 넘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지 이제 진학이 가능하다. 대학교 72점인가? 76점을 맞았죠. 네. 수리님, 저랑 같은 나이신가 보군요. 2010 수능 저도 그때 봤는데 샤프 아직도 생각난다요. 뚝뚝 부러지던. 그래가지고 나중에 뉴스 나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뭐 이제 샤프 심이었나? 여기가 뭐 중국산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추억이 몽글몽글합니다. 지금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열심히 또 문제 풀고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은데 다들 또 공부한 거 이상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나무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치홍 의원님과 도상현 기자님께서 시즌 중에 LG 한번 우승해야 한다 하셨는데 수건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 또 LG 팬 여러분들 우승 축하드린다는 말씀 저희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시작된 쩐의 전쟁 최더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2024 시즌을 향한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선수 영입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KBO는 어제 2024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는데요. 올해 FA 시장에는 신규 12명에 재자격 8명, 자격 유지 14명까지 총 34명이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중에 A등급이 8명, B등급은 14명, 그리고 C등급은 12명의 선수들인데요. 주요 선수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보이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임창규 선수도 있고 함덕주 선수도 있고 KT는 김재윤, 주건, 두산은 양석환, 홍건희, 기아는 김선빈, 고종욱, 롯데 안치홍, 전준우, 삼성 오승환 선수 있고요. 하나 장민재, 키움 임창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투수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준급 불펜 투수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게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연 투수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가장 최대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수 중에 최대요. 투수 중 최대어는 저 볼 땐 김재윤 선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김재윤 선수가 뭐 가장 이제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이적 확률도 꽤나 높아 보이고 매우 높고 이적 확률은 이적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왜냐면은 본인이 몸담고 있는 원소속 구단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타 구단에서 영입을 하려면은. 근데 이제 김재윤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투수 최대어는 김재윤이 될 것이다. 뭐 예상 금액. 제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은 정말 최대로 많이 받으면 한 50억? 50억? 와. 50억 정도? 야, 불펜 투수가 50억 받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불펜 투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팀들이 또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꾸준히 또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라는 게 또 좋은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함덕주 선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함덕주 선수가 사실은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 전까지는 C등급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거 C등급이면 내가 볼 때 함덕주는 한 8개, 9개 다 덤빕니다. 엄청 많이 달려들었을 것 같은데. 연봉도 적어가지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호 선수 보니까 안 내줘도 되고. 보니까 B등급이네요. 근데 B등급이에요. 네, B등급이라고 해서 그래도 함덕주 선수는 인기 좀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저 시장 연봉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28살입니다. 지금 28살. 나이가 깡패예요. 함덕주 선수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이제 함덕주가 될 것이다. 함덕주는 한 35에서 한 40개 정도. 오, 꽤나 되네요. 네, 그래도. 저는 네.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선발 투수는 지금 거의 뭐 유일하게 임창규 선수가 그렇죠. 최고의 독보적이에요 성적이었죠. 지금.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선발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한화의 장민재 선수 정도가 있는데 일단 임창규 선수도 나이대가 적당해요. 31살 정도 맞아요. 됐으니까 네. 4년 계약 만들어내기 충분하고 LG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선수죠. 그렇죠. 사실 토종 LG에서 선발 반드시, 투수 필요한 팀 잡아야 될 선수이기 때문에 임창규 선수도 뭐 한 30억 정도 저는 4년 30억 정도 오. 그 정도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예상하고 사실 또 아까운 투수가 한 명 있어요. 주건 선수. 주건 선수. 주건 선수는 그러네요. 여긴 지금 28살로 나와 있지만 어떻게 막 따지고 보면 26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왜냐면 군대도 안 갔고 신인 때부터 다 채웠어요. 그렇죠. 주건 선수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는 2000한 18년, 19년, 20년 이때가 진짜 최고였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경기를 나왔잖아요. 네. 경기도 많이 나오고 요번 이제 WBC 같은 경우에도 또 출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FA를 앞두고 또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1년, 2년 정도가 작년부터 좀 부진했죠. 음. 작년하고 올해 좀 부진했고 올해는 특히나 이제 WBC 참가를 하면서 부상도 좀 당해가지고 또 많은 경기 출장하지도 못했고 주건이 가장 이제 큰 장점은 아프지 않고서 많은 경기에 등판하는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딱 FA 직전에 이렇게 또 부상당했던 것 이런 것들 악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주건 선수가 올해 FA를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조금 관건이었는데. 고민일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임창규가 작년에 신청 안 해서 올해 어쨌든 좋은 결과 만들어내서 좋은 조건을 받을 수 그쵸. 있는 기회를 본인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팀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KT가 김재윤, 주건 두 선수가 FA로 나오는데 만약에 김재윤이 이적을 해버리면 주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KT는. 이렇게 되면은 FA를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FA에 걸맞는 대우를 구단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한단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노려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엄상배, 고영표가 또 나와요. 또 이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계속 밀려봤자 뭐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하면 뭐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30이 뭐 중후반, 뭐 중반 정도 된 선수들은 1년 미룰 수가 없죠. 나이 그쵸,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주건 선수는 28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맥콜러버님이 장민재 C급도 은근히 괜찮지 않나요? 맥커터나 롱렐리프 역할로만 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장민재 선수가 사실은 전천후로 쓸 수 있는 뭐 선발이면 선발, 뭐 롱렐리프면 롱렐리프 이렇게 좀 쓰임새가 다양한 선수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C등급이면은 연봉만 이제 보상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1억 1,500. 1억 1,500? 그러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 지금 프로야구 평균 연봉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알짜 영입이 될 수도 있어 완전 보인다는 알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장민재 선수가 어떤 팀에 어울리는지 한번 우리 팬들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적어봐 주세요. 저는 하나 말고도 키움 어떨까 싶어요. 키움? 왜냐하면 키움 이제 안우진 일단 없죠. 네. 그리고 뭔가 장민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모범적인 그런 아하, 선수 그쵸, 그쵸. 생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고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에 어울리는 선수다. 장민재한테 무슨 10승 15승을 바랍니까? 냉정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5선발급으로 좀 내구성 있게 그 공백 메워주고 또 후배들도 좀 이끌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란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양측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선수. 과연 이제 어떤 팀이 오퍼를 내릴 것이냐. 물론 한화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장민재를 안 잡았다가는
류현진도 뺏길 수가 있어요. 그이 둘이 친하니까. 류현진 선수 어차피 복귀도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로 해야 되니까 그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에브 FA 실패해가지고 키우면 못 갈 듯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선발 그냥 키워서 쓸 듯하다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LG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좀 이제 구장 큰 곳으로 가면은 장민재 선수도 많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화도 이제 내부 토끼들 그러니까 집 토끼들을 또 잘 잡는다는 얘기들까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투수들 살펴봤고요. 야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양석환 선수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근 3시즌 동안 홈런 69개를 몰아친 강타자 내야 공격력 보강이 필요한 팀들을 레이더에 잡히고 있는데요. 뭐 그 밖에도 뭐 베테랑 야수인 김선빈, 안치홍, 전준우 이 선수들도 시장의 평가를 또 받게 됐습니다. 양석환 선수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양석환이 가장 큰 장점이 역시 이제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그것도 잠실 쓰면서 그게 가장 이제 양석환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이거는 두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타력 부재로 고민을 많았던 팀들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화도 지금 공격력에 문제가 많았고, 네. 뭐 롯데도 뭐 나는 충분히 뭐 만약에 지갑을 연다면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두산이야말로 반드시 잡아야 될 그런 네. 선수기도 하고. 타자 중에선 제가 볼 때는 제일 인기가 많다라는 표현은 타 팀의 그 제의가 들어올 수 있는 선수죠. 제가 볼 때는 양석환하고 이제 전준우, 안치홍, 한 이 정도 선수. 근데 이제 전준우 선수는 일단은 롯데가 반드시 잡아야 될 이유가 이대호 선수가 아니죠. 손아섭, 강민호 다 놓쳤죠. 그렇죠. 프랜차이즈 스타들. 네, 전준우 선수까지 만약에 이번에 놓치면은 이제 난리 나죠. 그리고 이번에 잠깐만 롯데 단장이 박찬혁인가? 네, 아니야. 박찬혁은 한화 거기는 한화 대표이사고. 네. 하여튼 이번에 신임 단장님이 이 박준혁 단장님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래요. 네.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 많은 언론에서 지금 뭐 한화가 노리고 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준우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FA 계약할 때는 너무 헐값에 계약을 했죠. 그렇죠. 완전 진짜 해자였죠. 해자. 4년에 34니까 연간 10억도 안 되는. 근데 활약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해. 더 잘해. 예. 내구성 좋겠다. 뭐 아프지도 않아. 이런 선수.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전준우 선수가 좀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이 정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안치홍이나 전준호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타선의 그 공백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두 선수가 양분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올라올 젊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런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딱 기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 금액도 지금 롯데갈매기 TV님께서 2,000원 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준우 예상 금액은 3년에 30억. 그리고 계약금 5억에 연봉 24억에 옵션 1억 봅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3년에 30억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37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네요. 저는 저 정도 제시하면은 타팀 이적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데 간다? 네. 또 다른 데 간다. 롯데가 계속 가다 보니까 네.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치홍 선수하고 정준우 선수한테 양측에다가 오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 때문에 적은 금액을 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치홍 선수가 만약 이적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면 네. 우리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야수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건 고종욱이에요. 고종욱 선수요. 장민재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C등급이죠. 연봉도 적지만 쓰임새가 엄청 많아. 테이블 세터로. 공격력만큼 뭐 진짜 훌륭한 그런 선수니까 제가 볼 때는 고종욱 선수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 노려볼 수 있는 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셀러리 캡과 관련된 얘기들도 참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이 팀들이 어떻게 또 그 예산 한정된 예산 속에서 돈을 써내는지 뭐 연봉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FA 시장 뭐 큰 진짜 완전 대여급 FA는 없다고 하더라도 알짜 선수들이 꽤나 많이 풀린 것 같으니까요. 구단들이 좀 어떻게 보강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댓글 살펴보면서 다음 주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 보자. 과거에 그렇게 후려쳤는데 이번에는 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용산물개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를 약간 그동안에 해온 거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A라는 거는 앞으로 얼마만큼을 해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금액을 줘야 되는데 이제 선수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 그동안 이만큼 해줬는데 이거 안 주면은 뭐 남겠어?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치 사실은 그게 더 커야죠.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금액들을 구단들은 과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런 금액들을 예상을 할까? 그렇죠. 뭐 때로는 굉장히 적은 그런 금액을 오퍼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저는 뭐 이거는 오해 없으시길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구창모 선수가 그 계약을 했을 때 단연 저는 계약?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상에 대한 이력이 있고 부상이 지금 당장 있는 선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금액을 제시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의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구단이 평가를 하고 그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단이 풀어야 될 맞아요. 몫인데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어떤 선수가 얼마를 받는데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금액과 계약 기간을 내세울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예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시는 것들도 많이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는 뭐 FA 선수들 뭐 몸값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선수들이 아 FA까지 잘 버티고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게 좀 알려져야지 유망주들도 어린 이 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도 야구를 좀 더 많이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외국 사례만 봐도 그래요. 이거 우리 단순하게 어떤 선수가 막 돈 자랑을 해. 막 개인 유튜브에 이 선수 엄청 야구를 잘해. 어떤 운동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 그래서 어린 그 친구들이 그런 거 보고서 꿈을 키운다니까 맞아요. 진짜요. 네. 근데 그게 뭐 문제로 뭐 나쁜 게 아니죠. 나쁜 일로 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본인이 또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 내서 번 돈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니들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니들도 어린 나이에 뭐 이런 꿈을 펼쳐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어린 친구들이 더 선택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때는 일단 그런 게 있잖아. 공부 잘해서 4년대 대학을 나오면 취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굉장히 공부 컸잖아요, 쪽이죠. 우리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선택지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거지. 그래 그리고 이게 국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게 자생이 어려운 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생이 어려운 리그고 결국에는 이제 모기업에서 돈을 타다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품이면 뭐 어떡할 겁니까? 이 모기업에서 돈 나오는 거 쓰는 건데 그런 것도 또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거 이제 그 자생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저거 합법화 해줘야 돼요. 뭐요? 스포츠 베팅. 아 지금도 합법이긴 합법이에요. 액수. 액수? 그 배트맨에 대한 얘기는 또 어쨌든 그 스포츠 토토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허구현 총재님도 또 국감 나가가지고 그래,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셨잖아. 아 그럼요. 이게 공적으로 하는 거를 많이 풀어주고 또 조건도 좀 이제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설 도박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공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게 형성을 해주면 이게 좋게 또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음지화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적당한 선이 돼야 되네요. 너무 좀 낮으니까 이게 그 해외로 그게 빠져나가는 그 사행성 그 돈이 얼마라고 발표한 거 들었어요? 금액? 얼마예요? 21조. 어우 너무 많다. 그거 21조, 사실 세금만 21조. 좀만 더 걷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산업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래서 이제 자생력이 생기고 구단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갈매기 TV님도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롯데는 문제 내년에는 구승민이나 김원중도 FA 풀리기 때문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진짜 불펜의 핵심 선수 둘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계획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즈님 거품 줄인다면서 오히려 구단들이 거품을 더 불러 일으킨다는 총극이죠.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모기업에서 나온다는 거 거품은 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지금 1,400분 넘게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183개인데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신가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는 몇 명쯤 되나? 한번 보자. 갑자기? 네, 이거 한번 봐줘야 됩니다. 구독자 지금 35,600명인데 아직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구독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 채팅창 치시는 분들은 다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1,400분 중에서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채팅 안 치고 그냥 이제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구독도 하시고 네. 또 이제 채팅도 좀 치시면서 네.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 보면은 또 좋을 것 같다. 구독이 좀 늘어나야 음. 저희도 또 좀 힘이 좀 생기고 네, 하여튼 좀 저희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좀 그렇습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전쟁. APBC 미리 보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또다시 국제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APBC 대회인데요. 지금 16일부터 19일까지 뭐 대회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여기에 또 경기 알짜배기로 그냥 따다다닥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4개국이 프로야구 유망주 겨루는 그런 국가대항전인데요. 24세 이하 또는 프로 3년차 이하 선수들로 출전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2017년 열린 초대 대회에서 일본이 우승했고 한국이 준 우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 지난달 끝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25세 이하 프로 4년차 이하 선수들 위주로 대표팀 그래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도 당시 금메달을 딴 노시환, 문동주, 김주원, 김형준, 김혜성, 윤동희, 원태인, 곽빈 선수들이 또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 대표팀 구성 뭐 일단은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길게 보는 거죠. KBO 입장에서도 이제 내년에 뭐 프리미어 1, 2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5번째인가요? WBC가 네. 5회 대회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앞으로 이제 치러야 될 국제 대회를 좀 겨냥을 해서 젊은 선수들한테 좀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선수들 그냥 기본적으로 뭐 어리다고 해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군 무대에서 어느 정도 활약도 있어야 되고 검증도 된 선수들로 이제 뽑았으니까 이 선수들을 잘 이제 추려서 엔트를 잘 추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또 큰 국제 대회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텐데 연습 경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선수들은 아주 뭐 가벼운 뭐 친선 경기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이 국가대표 유니폼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고 이 중에서 국제용 선수들이 또 탄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예전에 보면 뭐 정대현 투수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진짜 외국에서 그 국제 대회에서 정말로 단골 손님이잖아요. 탁월한 모습이었죠. 국내에서 부진하더라도 뽑아야 될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꼭 있거든요. 꼭 이런 선수들이 또 탄생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12시에 호주전입니다. 호주라고 한다면 일단은 WBC 때 우리나라가 좀 일격을 당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WBC A조에 편성되면서 이번에 조편성 너무 좋다. 이건 무조건 이제 2라운드 올라간다. 그랬는데 사실 첫 경기 호주와의 경기에서 또 이제 접전 끝에 또 8대7로 제가 패배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네.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2라운드 진출이 좀 빨간불이 켜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주축 선수들이 뭐 대부분 출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호주. 선수들은 이제 교체가 많이 됐고. 그렇죠. 네. 호주 선수들은 사실은 뭐 정식 프로팀이 있지 않다 보니까 프로 리그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약간 세미에 가깝죠. 네. 호주는 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오히려 그 선수들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전문 프로 선수들은 그냥 뽑으면 되니까 네. 간단한데 이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야구가 생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야구가 생계가 아니다 보니까 뽑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든 뭐 이 국가 대표에 대한 그 이게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또 그 WBC 출전했던 선수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뭐
김원중한테 홈런 때리고 이런 선수 다 들어온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엔트리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이 어린 선수들 또 이제 프로 경력이 좀 짧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보니까 좀 교체는 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 경험 있는 선수들 무려 18명이나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뭐 마이너리그에서 뛴 거 뭐 크게 차이가 나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진 야구를 경험하고 육성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는 걸 일단 좀 눈길을 가는 모양이고요. 호주는 지난 3월 WBC 1라운드에서 한국 잡고 조 2위로 8강에 오른 팀입니다. 당시 오프너 전략으로 한국 무너뜨렸던 데이브 닐슨 호주 대표팀 감독, 요번에도 이제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우리나라를 또 상대하게 됐는데 좀 이 호주부터 일단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체격들이 일단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장타력적인 측면 아니면 구속도 역시 뭐 나쁘지 않고 이런 부분. 복병은 역시나 호주죠. 우리가 WBC 때도 사실은 호주는 당연히 이긴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경기 졌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는, 한 수가 뭐예요? 한 세 수 위에 있는 팀인 건 이제는 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일단 뭐 호주를 이겨야지 그 다음 이제 대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물론 뭐 다 이겨서 전승으로 1등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2등은 해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네. 최소한에 그러려면 호주 대만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 시작은 호주부터 이기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선에서 2위 안에 들면 19일 오후 6시 결승전,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날에 오전 11시에 3위 결정전을 또 치르게 됩니다. 이제 네 팀이 출전하는 대회이니만큼 한 번씩 붙어보고 거기에서 나온 성적을 바탕으로 1, 2위끼리 결승전, 3, 4위끼리 이제 3, 4위 결정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뭐 얘기를 해봐야 될 거는 이제 호주전인 것 같습니다. 호주전 이 APBC 대표팀 과연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 일본전이네요. 왜 일본전이에요? 아 오늘 해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일본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네. 이거는 그러면 국뽕으로 가야 되잖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거 한국 찍을 수밖에 없죠. 이거 일본 찍는 매국노 있어? 채팅창에 일본 찍는 매국노는 아니지만 네. 뭐 아쿠아픽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거 뭐 정답을 맞춰야지만 준다고 한다면 이거 아쿠아픽이냐 아니면 애국심이냐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애국심으로 갈게요. 요거 뭐 저희가 정답 맞춘다고 드리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정답 맞춘다고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찍어야겠느냐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봐봐 못 먹어도 국뽕이지. 문화왕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립빠빨님은 뭐 일본승 뭐 이렇게 하셨고 아쿠아픽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뭐 이런 얘기 모르겠네. 아쿠아픽 틀려도 주셨어요 하시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소신발언 일본이 이기겠지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일본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치용님 일본으로 가요. 치반꿀 해야죠. 서동성님 또 아주 좋은 말씀 한국이 이기려면 제가 일본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WBC 때는 그 전력의 격차를 좀 많이 느낀 대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론 뭐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살이야? 25세 이하잖아요. 이제 24세 이하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본 대표팀 선수들은 뭐 150kg 이상 뿌리는 선수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빵빵하다 하더라고요. 저 뭐냐 사회냐고 요번 아시안 게임 못 봤어요? 그래. 일본 정식 프로 선수들도 아닌데 뭐 150kg 넘는 투수들 일본은 이제는 빠른 공이라고 할 수도 없대요. 140kg 그렇죠. 후반은 150kg 넘는 투수들이 수두룩하니까 이제는 뭐 근데 참 일단 오늘 경기부터 이기고 봅시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12시 꼭 시청하겠습니다.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는 또 아마 선발 투수 누가 나오게 될지 이것도 좀 굉장히 관심이 됩니다. 이게 오늘 있을 호주전에는 문동주 선수가 일단 첫 경기에 등판을 한다고 하는데 뭐 원태인 선수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원태인 선수도 일본 진출에 대한 또 꿈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의리 선수도 사실 정한 투수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진짜. 이의리, 원태인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나올 것 같고 아니 두 선수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한 선수는
대만전에 또는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옵션이 좀 음. 다양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뭐 유망주들 소집해서 미야자키에서 엿새간의 또 훈련으로 만반의 준비를 또 갖춘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시리즈 우승팀인 한신의 투수 요오카와 마사키, 기리시키 타쿠마, 야수 사토 데루아키, 모리시타 쇼타까지 또 승선하면서 제법 나쁘지 않은 라인업을 또 마련을 한 만큼 대한민국 대표팀도 좀 긴장하고 경기에 좀 임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또 일본의 승리를 예측하신 만큼 또 반꿀 작용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또 2위는 차지는 해야죠. 최소 2위는 차지해야 되니까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오늘 꼭 시청하면서 좀 응원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한 번씩 딱딱딱 붙어보고 결승전에서 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한테 한 번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단 2위를 먼저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결승전에서 한 차례 더 맞대결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이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다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댓글 좀 소화하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찍는다고 매국노 생각을 하시고 진행 좀 하시길 얘기하셨는데 이래서 뭔 말을 못합니다. 농담이죠. 당연히 뭐 1번 찍는다고 뭐 매국노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근데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선수들 물론 미래가 또 창창하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지만 일본도 그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뭔가 실력 이상의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악겜도 대만한테 지고 서력전에서 또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돌비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APBC라는 대회에 지금 2회 대회잖아요. 아직까지 또 많이 치러지진 않았지만 젊은 선수들의 또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대회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한 대회예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국제 경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그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한 얘기들 가장 많은 또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이렇게 일본에서 우리가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거 교류전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잘 살려가지고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좀 진지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회 금메달 따면 군면제인가요?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젊은 선수도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전 경험 또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은동형님. 어쨌든 또 뭐 메달이라든지 뭐 성적이라든지 이게 진짜 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대회는 아니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무조건적으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오늘도 역시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40분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들 아시죠? 비시즌에는 저희가 주 2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틀인데요. 이번에도 많이 다음 주 월요일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